네, 이어서 특허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17회입니다. 17회. 자,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부터 보겠습니다. 1번.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합의적 성질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할 수 있죠. 동의 없이 가능한 케이스 크게 두 개입니다. 첫째, 양도가 아니라 상속 기타 일반 승계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하고요. 양도라 하더라도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양도는 가능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99조 2에 따른 특허권 이전 신청에 따라서 지분을 양도하는 것 역시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적어드릴까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양도는 괜찮고 또 일반 승계도 동의 필요 없고 또 99조 2에 따라서 이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 필요 없습니다. 2번.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1%의 지분이라도 있다면 이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한 자본의 지분에 대해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권 허락할 수 있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시권 설정이나 허락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실시권은 지분에 대해서 설정하거나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틀렸고요.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공유자의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허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실시권 허락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방불명이다 라고 해서 특허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신 어떤 실종선고 해갖고 사망 간주시켜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제. 갑, 을 및 병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갑은 병의 동의 없이 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공유자 상호 간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특허권의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99조에 반하지 않고 달리 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 공유 관계에 대한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하죠. 그래서 공유물 청구 가능한데 공유물 분할 방법이 현물, 가격, 대금 이 세 가지 배웠을 거예요. 민법에서. 특허에서는 현물 분할은 안 되고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 방법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라도 특허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침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침해 금지 청구는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손해배상 청구는 가분 채권이니까 자기 지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침해 금지 청구는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일반 보겠습니다. 1번.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 허락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특허법 107조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이죠. 특허법의 강제실시권 몇 개? 3개. 106조의 2, 107조, 138조입니다. 107조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다. 자, 실시권은 실시권 이전할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아니면 일반 승계, 상속기타 일반 승계는 특허권자 동의가 필요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07조의 경우에는 오로지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할 수만 있어요. 따라서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있고 특허권자 동의를 받아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정의 취지상 그렇습니다.
불실시, 불충분실시 이런 것들을 취지로 하죠.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1385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1385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나 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거 틀렸습니다. 1385는 5조건 원권리와 함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원권리의 실시 확보 수단을 위해서 강제 실시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원권리와 함께 이전되고 원권리가 죽으면 실시권도 소멸하죠. 그래서 107조랑 1385조는 따라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3번에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게 틀렸죠. 1385조는 원권리와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전용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용 실시권 포기할 수 없다. 자, 특허권 포기할 때 하위 권리자 동의 필요하지만 전용 실시권 포기할 때 상위 권리자 동의 필요한 건 아닙니다. 2번, 두 번째, 전용 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전할 수 있다. 맞죠?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면 특허권자 동의 필요 없이 이전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실용신안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실용신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만료를 소멸하면 통상권 소멸한다. 맞죠? 상위 권리 죽으면 하위 권리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실시권 보시죠. 법정실시권 1번 출원 일전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사업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발명 사업 준비 중인 발명 및 사업 목적 범위에서 특허 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해서 통상실권을 갖는다. 선사용권이죠. 103조 선사용권인데 얘는 특허 출원 시입니다.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실시 사업 또는 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출원 일전일 필요 없습니다. 일전해서 틀렸고요. 2번. 출원 일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특허권과 저축되는 경우 디자인권에 소멸되는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통상실권을 갖는다. 이거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인정되는 법정실시권이죠. 즉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법정실시권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디자인권 소멸된데 이게 틀렸습니다.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기존의 사업 설비 그리고 자신의 찬양으로 계속 실시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로 한정되지 않아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특허법 104조 1항 중용권이죠. 104조 중용권에 따라 통상실권을 가지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맞죠? 유상이죠. 유상. 103조 무상, 104조 유상, 105조는 원 디자인권자는 무상, 원 디자인권의 실시권자 하위 권리자들은 유상이 됩니다. 특허법 기출지문 봅니다. 첫 번째.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증죄죠. 위증죄.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미리 자수했다라고 하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깎아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양벌 규정이죠. 그 법인 또는 개인 업무에 대해서 비밀누설죄, 비밀누설죄가 226조입니다.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주의인데 양벌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비밀 누설죄는 양벌 규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의 일탈이거든. 거기까지 이제 비밀 누설하는 것까지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건 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밀 누설죄는 양벌 규정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쪽지 시험 17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